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는 28일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전라남도가 나로우주센터 주변에서의 소방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28일 나로우주센터에서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체가 발사됨에 따라 발사체 추진 연료의 취급 저장과 만일의 사고 시 건물 화재나 산불은 물론 테러 위험까지 대비한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발사대 주변 반경 3km 이내 민가와 문화재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조사한 데 이어 발사 전후의 비상 대응과 주민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27일부터 긴급 대응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리는 굴은 김장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돼 앞으로 넉 달 동안 계속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의 싱싱한 굴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양식장에서 수화식 줄을 끌어올리자 꽉 찬 알을 품은 굴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커다란 망에 담긴 굴이 육지로 옮겨지면 이제는 솜씨 좋은 아낙네들의 차례. 껍데기를 벗겨내자 우윳빛 고흥산 굴이 속살을 드러냅니다. 김장철에 맞춰 이렇게 시작된 굴 채취는 내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계속됩니다. 올해 고흥산 굴은 306헥타르의 양식장에서 2,456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태풍 피해와 영양염류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30-40%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비해서 좀 비슷한데 조금 떨어지고요. 작황은 뭐랄까 태풍 피해가 있어서 낙하가 이렇게 물속에 낙하가 많이 돼서 그 양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제22호로 등록된 고흥산 굴은 유기물이 풍부한 데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고흥 나로도 인근의 굴 양식장은 미국 FDA가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 해역으로 지정한 청정 해역입니다. 우리 고흥산 굴은 1년산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적고 육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한 굴 수확이 시작되면서 남해안 청정바다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원 3년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농수축산식품 국내외 판로 지원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 6월에 문을 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까지 품평회와 상담회 등을 통해 GS 홈쇼핑과 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185개 기업의 제품을 입점시켜 1,071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혁신센터는 또 110건의 창업과 102건의 보육, 1,600여 명의 예비 창업자들을 양성하고 85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옥룡면 도선국사마을이 농촌관광 으뜸촌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옥룡면 도선국사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8년 농촌관광사업 등급평가 결과에서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국사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천연 염색과 다도, 농작물 수확 등 다양한 농촌 체험과 백운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이 농촌 체험 마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스가 새는 것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이 타는 것 같기도 한 불쾌한 냄새. 요즘 여수에서 이런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만 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남동쪽으로 6km 떨어진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에는 가스가 새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여기 나갔는데 갑자기 냄새가 확 나더라고. 아파트 측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안내방송까지 내야 했습니다. 둔덕동안 밀평동 일대에 전부 다 가스 냄새가 자주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다는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로 몸살을 앓는 건 이 아파트만이 아닙니다. 지난 4일 새벽 여수 미평동과 봉계동 등에서 머리가 아플 정도의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200건 넘게 쏟아진 데 이어
최근에도 플라스틱이 타거나 가스가 새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역 곳곳에서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여수시는 전남도와 함께 악취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문제와 효율성을 이유로 현재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원인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조차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때의 악취의 현황에 대한 게 자료가 좀 수집이 돼야 되고 그걸 근거로 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정이라든지 회사의 뭐 조업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 업체들을 이렇게 체킹을 해보는 게 순서이지 않나 싶어. 여수시는 산단 기업들이 내보내는 불완전 연소 연기가 악취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법적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완전 연소된 것이 10%만 예를 들어도 있었더라도 이것이 냄새를 풍기지 않았을까. 좀 완전 연소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지만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건은 접수되지 않았고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시정을 경제와 일자리, 관광산업 육성, 생활환경과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대 과제로 도시성장 견인과 산업구조 다변화, 4대 행복공약 추진과 문화관광도시 조성,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순천시는 야간 불법 주차로 교통 혼잡이 발생했던 연양동 중앙상가길 일대 250m 구간에서 시민들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정비하고 장기 고정 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홀짝일에 맞는 차량들만 한쪽 구간 주차가 허용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영암은 한 집 건너 한 집씩 대봉감 농사를 지을 정도로 전국 최대 주산지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풍작으로 가격 폭락을, 올해는 흉작으로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제철 과일로 꼽히는 대봉감입니다. 갓 단 대봉감들이 창고에 가득 차 있고 막바지 선별 작업으로 일손이 바쁘지만 농가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봄철 서리로 냉해를 입은 데다 잇단 가을 태풍으로 근래 보기 드문 흉작이라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저온 피해로 인해서요, 평년에 비해서 한 40-50% 정도 수확량이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난해는 대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했는데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작황과 가격이 널뛰기처럼 부침이 심해 농사 짓는 게 갈수록 버거운 실정입니다. 위기에 처한 영암 대봉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가공산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금정농협에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대봉감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곶감, 말랭이, 조청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으며 곶감, 말랭이 등 수출을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암 대봉감 브랜드화 사업과 유통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암 금장에서 대봉감 농사를 짓는 농민은 전체 가구수의 절반을 넘는 500여 농가, 재배 면적은 650헥타르,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봉감 생산이 늘어난 반면에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다른 소득 작물로 바꾸는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이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를 위해 전남도로부터 6억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제25 태풍 콩레이에 의한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과 시설들은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남도의 건의에 이 같은 지원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태풍으로 동일면 봉남항 방파제가 반파되는 등 소규모 어항시설 6곳이 파손되고 하천 6곳이 유실돼 24억 5,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가입 고객을 늘리기 위해 통신사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뺏고 뺏기는 쟁탈전 속에 단체 가입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매월동 공구단지에서 인터넷망에 가입한 입주민은 1,500여 명.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인터넷 사업자들은 파격적인 요금을 제시하며 단체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014년 계약 당시 인터넷 TV 무료 시청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요금 납부 과정에도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TV를 공급을 인터넷하고 공동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2017년 10월 전까지 공급을 안 해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했던 부분이죠. 4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한 규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두 통신사는 탈락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SK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KT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계약이 지난달 말로 종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설비를 교체하려 하자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계속됐습니다. KT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개별 고객들을 상대로 종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요금 안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KT 요금이 SK보다 저렴한지 아닌지 고객들이 판단하도록 인터넷 단체 가입 고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 실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법적 분쟁과 마찰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587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143억 원, 여수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신축 25억 원, 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0억 원 등이며 전남 곤역 재활병원 건립에도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감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에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1조 원대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보다 300억여 원이 증가한 1조 1,50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사와 자볼드 건립, 도로 개선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양식업자 3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양식하는 김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무기염산 23,800리터를 보관한 혐의로 고흥군 도화면의 김 양식업자 4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이달 14일과 2일에도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양식업자 2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내년 3월까지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거나 보관, 유통할 양식업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6.13 지방선거 당일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투표소들을 돌며 참관인들과 악수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과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불법 영상물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고요. 영하 5도를 밑도는 지역도 1시간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8.5도, 충북 제천 영하 7도, 경북 봉화는 영하 7.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서울도 영하 2.8도로 하루 만에 올 최저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내내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새벽에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낮에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강원 산지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맑다가 밤부터는 차츰 구름이 끼겠고요. 동쪽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8도, 경북 안동은 영하 3.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7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